바다는 알고 있었다. 진돗개 백호가 미친 듯이 모래밭을 파헤쳤습니다. 컹컹컹. 아무도 말릴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타난 것은 스티로폼 아이스박스였습니다. 처우가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박스 안에는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수첩을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바꾸기 3월 15일분을 16일로, 무게 깎기 10kg를 8kg로, 불량화로 석기 죽은 놈 3마리 살아있는 놈 사이에, 그리고 USB 하나. 화면에는 밤마다 상한 냉동 생선에 새 스티커를 붙이는 트럭이 찍혀 있었습니다. 웃으며 지나가는 두 사람. 조합장과 단속반장이었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형, 이거 완전 범죄 증거 아니야. 가연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왜 이걸 묻어놨을까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바다는 속이면 갚아준다고. 백호가 바다 쪽을 바라보며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부산 기장군 대변항 어시장이에요. 새벽 4시만 되면 경매사의 큰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금부터 물매기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정서우 씨입니다. 올해 42세, 수협 업한장 방송요원이세요. 벌써 1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물매기 상태 아주 좋습니다. 상인이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오늘 잡은 거 맞나요? 서우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밤 들어온 거예요. 싱싱합니다. 하지만 서우는 속으로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어제 잡은 게 맞을까요? 어시장 일을 15년이나 했는데도 가끔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경매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우는 한 마리 개와 함께 걸었습니다. 진돗개 백호였어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아버지 정하윤 씨가 돌아가신 지 말이에요. 아버지는 30년 동안 연승어선 선장이셨습니다.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죠. 서우가 백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호야, 아버지 보고 싶지. 백호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런데 집에 가까워질수록 백호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밤만 되면 바다 쪽을 바라보며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컹컹컹. 서우가 말했습니다. 백호야, 왜 그래, 뭐가 보여? 하지만 백호는 계속 짖었어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방향을 보면서 말이에요. 이웃집에서 불평했습니다. 개가 왜 밤마다 저래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서우가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지켜볼게요. 하지만 백호의 짖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우의 아내 가연 씨가 말했습니다. 가연 씨는 수산물 포장센터에서 반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가연이 말했습니다. 여보, 백호 때문에 이웃들이 계속 불만이에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키우던 개인데 어떻게 해? 가연이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밤마다 짖게 둘 순 없잖아요. 서우는 고민이 깊어졌어요. 백호는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흔적 같은 존재였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백호와 함께 바다로 나가곤 했어요. 배에서 일할 때도 백호가 항상 함께였죠. 서우가 회상했습니다. 아버지 백호랑 진짜 친했는데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이 있었어요. 바다는 속이면 갚아준다. 무슨 뜻인지 어릴 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어시장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죠. 어떤 상인들은 날짜를 속였어요. 며칠 전에 잡은 생선을 오늘 잡은 것처럼 팔았죠. 또 어떤 상인들은 무게를 속였어요. 얼음을 많이 넣어서 무게를 늘리거나 저울을 조작했어요. 서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바다는 속이면 갚아준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났어요.
서우도 어느 정도는 눈 감고 있었죠. 그게 어시장의 관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밤, 서우는 백호의 짖음 때문에 잠에서 깼어요. 컹컹컹. 평소보다 더 크고 급하게 짖고 있었어요. 서우가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뭘 본 거야, 백호야.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까만 바다만 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우는 동생 민석이를 만났어요. 민석이는 해경 구조대원이었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형 백호 요새 왜 저래요? 밤마다 짖는다면서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그래. 민석이 말했습니다. 혹시 스트레스 아닐까요? 아버지 없어서 외로워하는 것 같은데. 서우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백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어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어민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요즘 생선 가격이 이상해요. 같은 생선인데 날짜별로 가격이 다르게 책정돼요. 다른 어민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래요. 분명히 10kg 가져왔는데 8kg라고 하더라고요. 서우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하시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바다는 속이면 갚아준다. 설마 정말로 어시장에서 조작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서우는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어요. 경매 기록을 다시 살펴봤죠.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같은 배에서 잡아온 생선인데 날짜가 다르게 기록된 경우가 있었어요. 또 무게도 실제와 다르게 적힌 경우가 많았어요. 서우가 혼잣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조작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일들이 조합장과 단속반장의 묵인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조합장이 어떤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좀 조심해서 해요. 너무 대놓고 하면 안 돼요. 단속반장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적당히 봐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서우는 이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정말로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백호가 또 짖기 시작했어요. 컹컹컹.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랐어요. 바다가 아니라 다른 방향을 보고 짖고 있었거든요. 서우가 백호를 따라가 봤어요. 어디로 가는 거야? 백호는 방파제 근처로 향했어요.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멈춰 서더니 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백호야,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백호는 계속 땅을 팠어요. 마치 뭔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서우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갔죠. 다음 날은 아버지 제사날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아내 가연, 동생 민석, 그리고 아버지를 생전에 돌봐주셨던 박미라 이모까지요. 미라 이모는 어시장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아프실 때 많이 도와주셨어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바다를 너무 사랑하셨죠. 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백호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아세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백호는 바다의 동료라고. 민석이 말했습니다. 바다의 동료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내 바다에서 일할 때 항상 함께 했으니까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백호가 밤마다 바다를 보고 짖나 봐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아버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사를 지내러 방파제로 갔어요. 아버지의 작은 표석이 있는 곳이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절을 올렸어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1년 만에 인사드려요. 가연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해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때 백호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어요. 방파제 옆 모래밭을 미친 듯이 파기 시작한 거예요. 컹컹컹. 서우가 말했습니다. 백호야, 뭐 하는 거야, 그만해. 하지만 백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더 열심히 파기 시작했죠. 가연이 말했습니다. 뭔가 있나 봐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볼게요. 가족들이 모두 나서서 모래를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뭐가 있어? 조심스럽게 파내자 스티로폼 아이스박스가 나타났어요. 가연이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스를 열어보니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낡은 수첩, 영수증 다발, 경매 기록표, 그리고 USB 하나. 서우가 수첩을 펼쳐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수첩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날짜 바꾸기 3월 15일분을 16일로 속임. 무게 깎기 10kg를 8kg로 기록. 불량화로 섞이 죽은 놈 3마리를 살아있는 놈 사이에. 민석이 말했습니다. 형, 이게 뭐예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시장의 조작 기록 같은데. 가연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왜 이런 걸 적어두셨을까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미라 이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바다는 속이면 갚아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서우가 USB를 들어봤습니다. 이건 뭐가 들어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서 USB를 컴퓨터에 꽂아봤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화면에는 밤마다 트럭이 와서 상한 냉동생선에 새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웃으며 지나가는 두 사람의 모습도 또렷하게 보였어요. 조합장과 단속반장이었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형, 이거 완전 범죄 증거 아니에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가연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아서 묻어두신 거예요. 서우는 이제 백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백호는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진실을 찾아달라고 말이에요. 서우가 백호를 쓰다듬며 말했습니다. 백호야, 고마워. 아버지 뜻을 알려줘서. 백호가 꼬리를 흔들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짖지 않았어요. 조용히 바라만 보고 있었죠. 마치 이제야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서우는 결심했어요. 이 증거를 가지고 시장의 부정을 폭로하기로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실행하기로 한 거예요. 바다는 속이면 갚아준다는 그 말처럼요. 그날 밤 서운의 집은 잠들지 못했어요. 아이스박스에서 나온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서우가 수첩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이게 진짜 아버지 필체 맞아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이 쓰시던 글씨체예요. 수첩에는 날짜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2023년 3월 15일 광어 15마리를 16일 잡은 걸로. 날짜 조작. 2023년 3월 20일 고등어 30kg를 25kg로. 무게 조작. 2023년 4월 2일 죽은 우럭 5마리를 살아있는 놈들 사이에 섞어서 판매. 민석이 말했습니다. 형, 이거 범죄 기록장이잖아요. 가연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왜 이런 걸 혼자 기록하셨을까요? 미라 이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어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서우가 물어봤습니다. 어민들이 피해를 봐요.
미라 이모가 설명했습니다. 내 날짜를 조작하면 신선한 생선값을 받고 상한 걸 파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신선한 생선을 가져온 어민들은 제 값을 못 받게 되죠. 민석이 말했습니다. 아, 그럼 정직한 어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네요. 가연이 말했습니다. 무게 조작도 마찬가지고요. 10kg 가져왔는데 8kg라고 하면 2kg만큼 돈을 덜 받는 거잖아요. 서우가 분노했습니다. 이런 나쁜 일들이 우리 어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니. 그때 백호가 서우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마치 아버지 편에서 지지한다는 듯이요. 서우가 백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호야, 아버지가 이런 걸 다 알고 계셨구나. 이번엔 영수증 다발을 살펴봤어요. 수십 장의 영수증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서우가 영수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이상해 같은 날짜인데 영수증 시간이 다 다르네. 민석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서우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 잡은 생선인데 어떤 영수증은 15일 오후 2시고 어떤 건 16일 오전 8시예요. 가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같은 생선을 다른 날 잡은 것처럼 속인 거네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영수증들을 일일이 모으셨구나. 서우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증거를 모으셨네요. 경매 기록표도 살펴봤어요. 공식 기록과 실제 무게가 다른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민석이 기록표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입항신고서에는 광어 50kg라고 되어 있는데 경매 기록에는 40kg로 되어 있어요. 가연이 말했습니다. 10kg가 어디로 간 거죠? 서우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10kg만큼 빼돌린 거겠죠.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걸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제 USB를 자세히 살펴볼 차례였어요. 서우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폴더가 여러 개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민석이 말했습니다. 형, 이거 몇 개월치는 되는 것 같은데요. 서우가 첫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2023년 3월 폴더였어요. 영상이 재생되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화면에는 밤 11시경 어시장 뒤편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트럭 한 대가 들어오고 있었죠. 트럭 기사가 말했습니다. 오늘도 몇 박스나 바꿔야 하나요? 조합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20박스 정도 될 것 같은데 스티커만 새 걸로 바꿔주면 돼. 단속반장이 말했습니다.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누가 알겠어. 밤에 하는 일인데 게다가 우리가 단속하는 사람이잖아. 화면 속에서 상한 냉동 생선들이 새 포장지로 둔갑하고 있었어요. 가연이 경악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예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상한 생선에 새 스티커를 붙여서 신선한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완전 사기 아니에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저런 일이 우리 어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니. 영상은 계속되었어요. 조합장과 단속반장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이번 달 수입이 꽤 좋을 것 같은데요. 단속반장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익이 2배가 되니까.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어민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단속반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보들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 서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민들을 바보라고 해. 민석이 말했습니다. 형, 이거 완전 현행범 증거 아니에요. 가연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어떻게 이런 걸 촬영하셨을까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몇 달 전부터 밤에 자주 나가셨어요. 산책한다고 하시면서.
처우가 말했습니다. 그때 이런 증거를 모으고 계셨구나. 다른 폴더들도 열어봤어요. 4월, 5월, 6월, 매달 비슷한 영상들이 있었어요. 모두 같은 패턴이었죠. 밤에 트럭이 와서 상한 생선을 신선한 것처럼 포장하는 모습이었어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형, 이거 몇 개월 동안 계속된 거네요. 처우가 말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야. 가연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왜 이걸 신고하지 않으셨을까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혼자 맞서기엔 상대가 너무 크다고. 처우가 이해했습니다. 조합장과 단속반장이 한패니까 누구한테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셨구나.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아두고 때를 기다리신 거네요. 가연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증거들을 어떻게 전해주려고 하셨을까요? 처우가 백호를 쳐다봤습니다. 백호가 알고 있었어. 백호가 우리를 여기로 안내한 거야. 백호가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미라 이모가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걔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처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백호한테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이 장소가 중요하다고. 민석이 말했습니다. 형, 그럼 이제 이 증거로 뭘 할 건데요? 처우가 고민했습니다. 신고를 해야겠지만 어디에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가연이 말했습니다. 조합장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수협에 신고할 수도 없고. 민석이 말했습니다. 저희 혜경은 어때요? 처우가 말했습니다. 혜경은 바다 사고를 담당하는 거 아니야. 민석이 말했습니다. 수산물 불법 유통도 저희가 단속해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그럼 구청은 어때요? 처우가 말했습니다. 구청 식품위생과에서도 관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연이 말했습니다. 한 군데만 신고하지 말고 여러 군데에 동시에 신고하는 게 어때요? 민석이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야 은폐할 수 없죠. 처우가 결정했습니다. 좋아. 내일 동시에 신고하자.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처우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다고 바로 수사가 시작될까? 민석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안 할 수가 없죠. 가연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합장과 단속반장이 반발할 텐데.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날이 올 걸 아시고 준비하신 것 같아요. 처우가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미라 이모가 계속했습니다. 바다는 속이면 언젠가는 갚아준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백호가 길을 안내할 거라고. 처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대로 됐네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가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야죠. 처우가 다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모은 증거를 헛되게 하지 않겠어요. 그때 백호가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갔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한번 짧게 짖었죠. 컹, 마치 이제 시작이라고 알리는 것 같았어요. 처우가 백호를 불렀습니다. 백호야, 이리 와. 백호가 서우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처우가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아버지 메시지를 전해줘서. 민석이 말했습니다. 형, 내일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네요. 가연이 말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정직한 어민들을 위해서라도. 처우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러셨으니까. 그날 밤 늦게까지 증거들을 정리하고 신고 계획을 세웠어요. USB 영상들을 복사해서 여러 개를 만들었고
수첩과 영수증들도 복사해뒀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에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두고 복사본으로 신고하자. 민석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가연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고하면 바뀔까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바뀌게 만들어야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백호가 다시 한번 바다를 바라보며 짖었어요. 컹. 이번엔 더 힘차게 짖었어요. 마치 각오가 되었다고 하는 것 같았죠. 서우가 말했습니다. 좋아 백호야, 우리 함께 아버지 뜻을 이루자. 그렇게 긴 밤이 지나갔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증거들과 함께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서우는 일찍 일어나 어시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아버지가 남긴 증거를 보고 나니 모든 게 다르게 보였거든요. 경매가 시작되었어요. 서우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광어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상인들이 몰려들었어요. 상인 A가 말했습니다. 이거 언제 잡은 거예요? 서우가 확인해 봤습니다. 어제 새벽에 들어온 거라고 되어 있네요. 상인 B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좀 이상한데요. 서우도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색깔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록표에는 분명히 어제 날짜로 되어 있었죠. 서우는 의심스러웠지만 그대로 진행했어요. 1kg 당 12,0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매가 끝난 후 서우는 조합장에게 다가갔어요. 조합장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뭔 일이야? 서우가 말했습니다. 아침에 온 광어가 좀 이상해 보이던데요. 조합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해? 서우가 말했습니다. 색깔이 좀 탁하고 냄새도. 조합장이 끊어버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어종 특성이야, 신경 쓰지 마. 서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민들한테 확인해보면. 조합장이 짜증내며 말했습니다. 야, 서우야, 자꾸 그런 식으로 의심하면 일이 안 돼, 알겠어. 서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죠. 정말로 조작이 일어나고 있구나. 점심시간에 서우는 민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석아, 나야. 민석이 말했습니다. 형 어때요? 오늘 뭔가 달라 보여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달라 보여.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민석이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신고하는 거죠? 서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준비 다 됐어. 민석이 말했습니다. 저도 해경 쪽에서 동시에 신고할게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그럼 오후 3시에 일제히 신고하자. 오후 3시가 되었어요. 서우는 구청 식품위생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구청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수산물 날짜 조작과 무게 조작이 일어나고 있어요. 구청 직원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내 영상과 기록이 다 있습니다. 구청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자료를 가지고 직접 오시겠어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같은 시간, 민석이도 해경에 신고를 했어요. 민석이가 상관에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수산물 불법 유통 신고 건의 있습니다. 해경 과장이 말했습니다. 어디서?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대변항 어시장입니다. 해경 과장이 말했습니다. 증거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해경 과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바로 조사에 들어가자. 가연 씨도 시청 소비자보호과에 신고를 했어요.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 신고합니다. 시청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떤 피해인가요? 가연이 말했습니다. 상한 수산물을 신선한 것처럼 속여서 팔고 있어요. 시청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가연이 말했습니다. 대변항 어시장입니다. 미라 이모는 국정감사 신문고에 온라인 신고를 했어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정부패를 신고합니다.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오후 4시 서우가 구청에서 돌아왔어요. 가연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합동조사를 하겠다고 해.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해경에서도 같은 말했어요. 가연이 말했습니다. 시청에서도 조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국정감사실에서도 연락 왔어요. 서우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내 담당자가 직접 전화해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더라고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와, 이렇게 반응이 빠를 줄 몰랐는데. 가연이 말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시장에서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조합장이 단속반장에게 말했습니다. 야, 오늘 서우가 이상하게 굴었어. 단속반장이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는데요?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광어 상태를 자꾸 의심하더라고. 단속반장이 말했습니다. 혹시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조심해야겠어. 단속반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작업은 어떻게 할까요?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일단 며칠만 쉬자 상황을 지켜보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해경과 구청, 시청 합동조사단이 어시장에 나타났어요. 해경 과장이 말했습니다. 수산물 불법 유통 신고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합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뭔 조사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구청 과장이 말했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날짜 조작과 무게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데 단속반장이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해입니다. 시청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증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우가 USB를 내밀었어요. 해경 과장이 USB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서우가 말했습니다. 밤에 상한 생선을 신선한 것처럼 포장하는 영상입니다. 조합장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런 건 어디서? 서우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촬영하신 겁니다.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여기 수첩도 있어요. 조작 내역이 다 적혀 있습니다. 가연이가 말했습니다. 영수증도 있어요. 같은 생선을 다른 날짜로 판매한 증거들이요. 조사단이 증거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해경 과장이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구청 과장이 말했습니다. 영상이 너무 선명해요. 시청 직원이 말했습니다. 날짜와 시간까지 다 나와 있네요. 조합장이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냥 단순한 실수였어요. 단속반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지도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해경 과장이 말했습니다. 영상을 보니 지도가 아니라 공모네요. 구청 과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시청 직원이 말했습니다. 소비자 기만 행위죠. 조합장이 마지막으로 발버둥 쳤습니다. 그래도 큰 피해는 없었잖아요. 서우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큰 피해가 없었다고요. 정직한 어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데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무게를 조작해서 어민들 돈을 빼앗은 게 피해가 없다고요. 가연이가 말했습니다. 상한 생선을 신선한 것처럼 속여서 소비자들을 기만한 게 피해가 없다고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런 일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데 그때 백호가 나타났어요. 조합장 앞으로 가서 코를 찡그리며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짧게 한번 짖었습니다. 컹. 마치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구경하던 어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민 A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무게가 맞지 않을 때가 많았어. 어민 B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분명히 10kg 가져왔는데 8kg라고 하더라고요. 어민 C가 말했습니다. 우리 돈 몇 년째 털린 거네. 어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민 D가 말했습니다. 조합장, 이거 사실이에요. 어민 E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속였던 거예요. 조합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어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해경 과장이 결정했습니다. 일단 조합장과 단속반장을 연행하겠습니다. 구청 과장이 말했습니다. 시장도 당분간 운영 중단하고 전면 조사하겠습니다. 시청 직원이 말했습니다. 피해자들 대상으로 배상 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조합장과 단속반장이 연행되어 갔어요. 어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잘 됐어. 이제야 속이 시원해. 정말 고마워요. 진실을 밝혀줘서. 서우가 백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호야, 아버지가 보고 계실까? 백호가 바다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형 정말 대단해요. 아버지와 백호 덕분이에요. 가연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깨끗한 어시장이 될 수 있겠네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네, 저울은 무거웠지만 양심은 가벼웠던 사람들이 드디어 벌을 받았어요. 그날 오후부터 어시장은 전면 정비에 들어갔어요. 저울도 새로 교체하고 날짜 표시도 전자화했어요. 무엇보다 새로운 조합장과 단속반장이 선출될 예정이었어요. 서우가 집에 와서 아버지 사진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해냈어요. 백호도 옆에서 앉아 있었어요. 서우가 백호에게 말했습니다. 백호야, 고마워. 아버지 뜻을 전해줘서. 백호가 짧게 한번 짖었어요. 컹.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도 이 소식이 나왔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대변항 어시장에서 수산물 날짜 조작과 무게 조작 사건이 발각되어 관련자들이 입건되었습니다. 서운의 가족이 모두 모여서 뉴스를 봤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와, 우리가 뉴스에 나오네. 가연이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유명해졌어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유명해지셨을 거예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백호가 바다를 바라보며 길게 울부짖었어요. 아우, 마치 승리를 알리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장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조합장과 단속반장은 구치소에서 계속 부인하고 있었어요. 조합장이 변호사와 면담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실수였어요. 고의가 아니었다고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그거야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단속반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지도만 했을 뿐이에요. 범죄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검찰에서는 달리 보고 있었어요. 검사가 수사관에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 사건도 처음이네요.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진 일이라 상당히 악질적입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요?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어민 피해만 수억 원, 소비자 피해까지 합치면 더 클 것 같습니다. 한편 어시장에서는 임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서우가 임시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경매를 하겠습니다. 어민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민 A가 말했습니다.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서우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모든 무게 측정은 어민과 구매자가 함께 확인합니다. 어민 B가 말했습니다. 좋네요. 그럼 속일 수 없겠어요. 서우가 계속했습니다. 둘째, 입항 시간과 경매 시간을 전자 시스템으로 기록합니다. 어민 C가 말했습니다. 그럼 날짜 조작도 불가능하겠네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셋째, 모든 과정을 CCTV로 실시간 중계합니다. 상인들도 환영했어요. 상인 A가 말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상인 B가 말했습니다. 소비자들도 믿고 사갈 거고요.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조합장과 단속반장이 갑자기 석방되어 나온 거예요. 조합장이 어시장에 나타나며 말했습니다. 나는 무죄야. 모든 게 오해였어. 단속반장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서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나오셨어요? 분명히 구속됐는데.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불충분이라고 해서 보석으로 나왔어. 단속반장이 말했습니다. 그 영상도 조작된 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서우가 화를 냈습니다. 조작이라니요. 아버지가 직접 촬영하신 건데.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 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잖아. 민석이가 달려왔어요. 형, 무슨 일이에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조합장이랑 단속반장이 나왔어.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무죄야. 앞으로 예전처럼 운영할 거야. 어민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민 A가 말했습니다. 그럼 또 우리를 속이겠다는 거예요. 어민 B가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요. 조합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속였다고 해. 다 오해였어. 단속반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공정하게 했어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그 영상은 뭐예요?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업무 지도하는 장면이야. 서우가 말했습니다. 업무 지도요. 밤에 몰래 스티커 바꾸는 게요.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위생상 필요한 조치였어. 단속반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한 거예요. 서우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상한 생선을 신선한 것처럼 속였다고요.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상했다는 증거가 있어. 그냥 포장만 바꾼 거야. 어민들이 분노했어요. 어민 C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무게를 속인 것도 업무 지도였나요? 어민 D가 말했습니다. 10kg를 8kg라고 한 것도요.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그건 저울 오차였어. 고의가 아니야. 어민들이 더욱 화를 냈어요. 어민 E가 말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계속 오차가 났다고요. 어민 F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항상 우리에게 불리하게만요.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그건 우연이야. 서우가 말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적이었어요.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봐. 법정에서 증명해보라고.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고약한 냄새가 났어요. 서우가 코를 찡그렸습니다. 무슨 냄새지? 민석이도 말했습니다.
비린내인데 너무 심한데요. 조합장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냄새 얘기야. 단속반장도 불안해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하지만 냄새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민들이 코를 막기 시작했어요. 어민 A가 말했습니다. 이 냄새 뭐예요? 어민 B가 말했습니다. 상한 생선 냄새 같은데. 그때 백호가 나타났어요. 조합장 앞으로 가서 코를 찡그렸어요. 그리고 조합장의 옷을 킁킁 냄새 맡더니 짧게 짖었어요. 컹, 서우가 말했습니다. 백호가 뭔가를 감지하는 것 같은데.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걔가 냄새를 더 잘 맡잖아요. 백호가 계속 조합장 주변을 맴돌며 짖었어요. 컹컹. 조합장이 짜증냈습니다. 야, 이 개를 좀 치워. 하지만 백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번엔 단속반장 앞으로 가서 같은 행동을 했어요. 컹컹. 단속반장이 말했습니다. 왜 자꾸 우리한테 그래? 서우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혹시 몸에 뭐 묻어 있는 거 아니에요?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뭐가 묻었다고 해?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옷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단속반장이 말했습니다. 무슨 냄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백호의 반응은 계속되었어요. 이번엔 조합장의 신발을 킁킁 냄새 맡더니 더 크게 짖었어요. 컹컹컹. 서우가 말했습니다. 신발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조합장이 당황했습니다. 신발이 왜?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어디 다녀오신 거 아니에요?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집에만 있었어. 하지만 냄새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민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민 C가 말했습니다. 이상해. 왜 저 사람들 주변에서만 냄새가 날까? 어민 D가 말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한 어민이 조합장의 트럭을 가리켰어요. 어민 E가 말했습니다. 저기 봐요. 저 트럭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모두가 트럭을 쳐다봤어요. 정말로 트럭 뒤에서 검은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저게 뭐예요? 민석이가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형, 이거 완전 썩은 생선 냄새예요. 조합장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얼음이야. 하지만 어민들이 트럭 뒤로 몰려갔어요. 어민 F가 말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봅시다.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안 돼, 그건 내 사유재산이야. 하지만 어민들은 이미 뚜껑을 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트럭 안에는 완전히 썩어버린 생선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어민 A가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민 B가 말했습니다. 완전히 상한 생선들이잖아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이걸 어디에 쓰려고 했던 거예요? 조합장이 변명했습니다. 이건 폐기 처리하려던 거야.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왜 새 포장지들이 같이 있어요? 정말로 트럭 안에는 새 스티커와 포장지들이 함께 있었어요. 단속반장이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우연히. 어민 C가 말했습니다. 우연히 상한 생선과 새 포장지가 함께 있다고요. 어민 D가 말했습니다. 이것도 속이려던 거 아니에요.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어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이걸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어민들이 동조했어요. 어민 E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또 속으려던 거잖아요. 어민 F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바보로 아는 거예요. 조합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오해예요. 그냥 실수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백호가 다시 한번 조합장 앞에서 짖었어요. 컹. 마치 거짓말쟁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서우가 백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호야, 고마워. 진실을 알려줘서. 민석이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네, 대변항 어시장에 와주세요. 증거가 발견됐어요.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신고 내용이 뭡니까? 서우가 설명했습니다. 상한 생선을 신선한 것처럼 포장하려던 증거가 있어요. 경찰관이 트럭을 확인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하네요.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경찰관님, 이건 오해예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오해라기엔 증거가 너무 명확한데요. 단속반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무죄예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렇게 조합장과 단속반장은 다시 연행되었어요. 이번에는 현행범으로 말이에요. 어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제야 정말 끝났네요. 정의가 승리했어요. 서우가 백호에게 말했습니다. 백호야, 내가 없었다면 또 속을 뻔했어. 백호가 꼬리를 흔들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형, 이제 정말 안심이에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 그날 저녁 뉴스에서 또 이 소식을 다뤘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대변항 어시장 수산물 조작 사건의 용의자들이 추가 증거 발견으로 재구속되었습니다. 서운의 가족이 다시 모여서 뉴스를 봤어요. 가연이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이제 마음 놓으실 거예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백호가 정말 대단해. 비린내로 거짓말을 찾아냈어. 백호가 바다를 향해 길게 울부짖었어요. 아우, 승리의 함성 같았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대변항 어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었고 모든 시설이 현대화되었어요. 새 조합장이 개장식에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어시장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어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민 A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어시장이 생겼네요. 어민 B가 말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생선을 가져올 수 있겠어요. 서우가 새로운 시설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자저울이 설치되어 있어요.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상인들이 감탄했어요. 상인 A가 말했습니다. 무게가 정확하게 나오네요. 상인 B가 말했습니다. 소비자들도 믿고 살 수 있겠어요. 서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시간 CCTV 모니터예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어민 C가 말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속일 수 없겠네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네, 정확한 무게, 정확한 날짜, 정확한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새로운 단속반장도 소개되었어요. 새 단속반장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단속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민 D가 말했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새 단속반장이 말했습니다. 네, 저희는 어민들의 편에서 일하겠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어요. 서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새로운 대변항 어시장 첫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민들과 상인들이 모여들었어요. 오늘 아침 5시에 입항한 광어 경매입니다. 어민 이가 말했습니다. 입항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네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무게는 정확히 50kg입니다. 상인 C가 말했습니다. 전자저울로 측정했으니 믿을 수 있겠어요. 1kg 당 15,0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매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어요. 16,000원,
17,000원, 18,000원, 18,000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어민이 기뻐했습니다. 예전보다 2,000원이나 더 받았어요. 상인도 만족해했어요. 믿을 수 있는 생선이니까 비싸도 살만해요. 서우가 뿌듯해했습니다. 정직한 거래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군요. 점심시간에 서우는 미라 이모 식당에 갔어요. 미라 이모가 반겨주었습니다. 서우야, 오늘 게장식 정말 좋았어. 서우가 말했습니다.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어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야. 서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미라 이모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보여준 게 하나 있어. 서우가 말했습니다. 뭐요? 미라 이모가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야. 서우가 놀랐습니다. 편지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백호가 길을 안내하거든 그때 주라고 하셨어. 서우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열어봐. 서우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서우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백호가 제 역할을 다한 거겠지. 나는 오래전부터 어시장의 부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 그래서 증거를 모았지. 백호에게는 늘 이야기해줬다. 언젠가 너희들이 그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개들은 사람보다 영리하거든. 백호가 때가 되면 알아서 안내할 거라 믿었어. 바다는 속이면 갚아준다고 했지. 정말로 그랬구나. 이제 어시장이 깨끗해졌을 테니 어민들도 상인들도 소비자들도 모두 행복할 거야. 그게 바로 내가 바라던 일이다. 서우야, 고생 많았다. 백호도 잘 돌봐줘. 바다를 사랑하며 아버지가. 서우가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계획하셨구나.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는지 알 수 있지. 서우가 말했습니다. 백호까지 계산에 넣으시다니.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어. 백호는 바다의 동료라고. 그때 민석이와 가연이가 들어왔어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형, 여기 있었구나. 가연이가 말했습니다. 게장식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서우가 편지를 보여줬어요. 아버지 편지야. 민석이가 읽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와,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세요. 가연이가 말했습니다. 모든 걸 다 계획하셨네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백호도 아버지 계획의 일부였어. 그때 백호가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마치 자기 이야기가 나온 걸 안다는 듯이요. 서우가 백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호야, 내가 영웅이야. 백호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백호도 자기 역할을 다했다는 걸 아는 것 같아.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걔가 어떻게 그런 걸 알죠? 가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평소에 많이 이야기해 주셨나 봐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백호도 편안해할 것 같아요. 저녁 무렵 서우는 백호와 함께 방파제로 나갔어요. 아버지 표석 앞에서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아버지 편지 잘 받았어요. 백호도 옆에 앉아 있었어요. 서우가 백호에게 말했습니다. 백호야, 아버지가 내 덕분에 꿈을 이뤘다고 하셔. 백호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이번에는 짖지 않았어요. 조용히 바라만 보고 있었죠. 서우가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 놓고 쉬어도 돼. 바다에서 갈매기들이 날아왔어요.
백호가 갈매기들을 보며 살짝 꼬리를 흔들었어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저 갈매기처럼 자유로우실까? 그때 바다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서우가 깊숨을 들이쉬었어요. 오늘은 정말 바다 냄새만 나네. 비린내가 아니라 깨끗한 바다 냄새였어요. 백호도 코를 킁킁거리더니 만족스러워했어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백호야, 이제 정말 깨끗해졌어. 그날 밤 서운의 집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어요. 가족들과 미라 이모, 그리고 몇 명의 어민들이 모였어요. 새 조합장도 함께 했어요. 새 조합장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정직한 어시장의 새 출발을 위해 건배.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건배. 어민 A가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겠어요. 어민 B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제값 받고 생선 팔 수 있어요. 상인도 한 분 참석했어요. 상인이 말했습니다. 소비자들도 믿고 사갈 거예요. 새 조합장이 말했습니다. 모든 게 정하윤 선장님 덕분입니다. 서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백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가연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미라 이모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마지막까지 어민들을 생각하셨으니까. 백호가 모두를 둘러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서우가 백호에게 말했습니다. 백호야, 내가 제일 고생했어. 백호가 서우 손을 핥았어요. 그날 밤 늦게 모든 손님들이 돌아갔어요. 서우는 백호와 함께 마당에 나와 하늘을 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저 별 중 하나가 되셨을까. 백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번 짧게 짖었어요. 컹, 마치 아버지한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마음 놓으세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일할게요, 정직하게. 백호가 꼬리를 흔들었어요. 서우가 말했습니다. 백호야, 우리 같이 아버지 뜻을 계속 이어가자. 백호가 서우 옆에 앉았어요. 서우가 백호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바다가 이긴 거야. 다음 날 아침, 어시장은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어민들이 싱싱한 생선을 가져왔고 상인들이 정당한 가격에 사갔어요. 소비자들도 믿고 생선을 샀어요. 서우가 경매를 진행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아버지가 꿈꾸셨던 어시장이구나. 모든 게 정직하고 투명했어요. 무게도 정확하고, 날짜도 정확하고, 가격도 공정했어요. 서우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신선한 생선들로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민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늘은 물고기들이 먼저 웃을 것 같아요. 서우가 웃었어요. 정말 그럴 것 같네요. 백호도 어시장 한쪽에서 평화롭게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짖지 않았어요. 모든 게 정직해졌으니까요. 서우가 백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백호야, 고마워. 백호가 한번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렇게 대변항 어시장은 정직과 신뢰의 상징이 되었어요. 전국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유명해졌죠. 하지만 서우에게는 그런 명성보다 더 소중한 게 있었어요. 아버지의 꿈을 이뤘다는 것과 백호와 함께 그 꿈을 지켜나간다는 것이었어요. 매일 저녁 서우는 백호와 함께 방파제에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오늘도 깨끗한 바다, 냄새만 났어요. 비린내는 더 이상 없었어요. 정직이 승리했으니까요. 서우가 백호에게 말했습니다. 백호야, 오늘도 바다, 냄새가 좋지? 백호가 바다를 바라보며 만족스럽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처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바다는 속이면 정말 갚아주는구나. 바다에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처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바다가 이긴 날이야. 백호가 바다를 향해 길게 울부짖었어요. 아우, 승리의 함성이었어요. 바다와 하나가 된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정직이 때로는 손해 같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정직이 승리합니다. 거짓말은 한때 이익을 가져다 줄지 몰라도 언젠가는 들통나게 마련이에요. 특히나 가족의 사랑과 동물의 충성심이 함께한다면 더욱 그렇죠. 이 아버지처럼 묵묵히 정의를 추구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백호 같은 친구들이 있어서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거겠죠.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정직한 분들이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백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정직과 신뢰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우리 모두의 몫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바다처럼 깨끗하고 정직하게 보내세요.